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날 나는 울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두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도 저와 동갑으로 요즘은 같이 동네를 산책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일 겁니다. 젊은 시절 내내 남편은 군법무관으로 일했고 저는 아이 둘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렇게 아끼고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60년이 넘었네요. 큰아들 민재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변호사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똑 부러지고 인사성도 밝아 보였죠. 처음엔 저도 참 고마웠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명절이면 얼굴 보러 내려오고 선물도 보내오고 겉으로 보기엔 참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껍데기였습니다. 겉으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도 제 앞에서 웃던 그 얼굴이 돌아서면 얼마나 냉랭하고 날카로웠는지 처음엔 제가 민감한가 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명절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있던 그 미묘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국을 퍼주려 하면 아, 전 괜찮아요? 하며 젓가락도 안 들고 제가 손수 마련한 음식에는 손도 안 대면서 꼭 친정에서 싸온 도시락만 먹더군요.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저랑 단둘이 있을 땐 말수가 뚝 끊기고 가끔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준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형수님이 가족 단톡방에서 어머님 흉을 좀. 은정이가 캡처해 보여준 단톡방에는 제가 앉은 사진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은 초록색 트레이닝색. 역시 어머님 패션 센스는 대단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땐 아직 아들 얼굴에 먹칠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를 피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큰아들 민재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지연이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로 그 상황을 덮고 넘어가려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앞길에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결국 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같은 군법무관 출신이신 박 변호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시더군요. 형님, 죄송한 말씀인데 민재 며느님 요즘 로펌에서 존말이 나옵니다. 며느리가 회의 중에 시댁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요. 시댁 쪽은 어머님이 무식해서 말도 잘 안 통해요? 음식을 항상 잔뜩 해주시는데 냄새도 심하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분들 중엔 박 변호사님의 후배도 있었고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남편 지인의 조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박 변호사님께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저희 귀에까지 들어온 거죠.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이 조용히 중얼였어요. 그동안 당신 얼마나 속상했겠어. 내가 너무 몰랐네. 나보다 똑똑하다는 그 애가 이렇게 사람이 대먹지 않았을 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단단히 굳어있던 걸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우리는 가족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재와 지연 둘째 부부와 손주까지. 평소 같으면 밥상을 정성껏 차렸을 텐데 그날은 단순히 과일과 차만 준비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모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일은 잘하고 있니? 네, 어머님. 요즘은 재판도 많고 바빠요?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탁자 서랍을 열고 A 사용지 몇 장을 꺼내 올려놨습니다. 그럼 내가 이 말들을 했다는 건 기억나겠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재도 깜짝 놀란 듯 눈을 굴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종이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무식한 시어머니의 형편없는 분위기예요. 명절에 가면 냄새도 심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남편은 냄새도 못 맡는지 좋다고 웃더라고요.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였어요? 분위기 때문에 실수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담. 이게 농담이야. 그게 한 집안의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야.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낸 걸 저는 결혼하고 처음 봤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며느리로 존중했던 게 후회된다. 지연은 점점 눈물이 고이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한테 욕 한 번 한 적 없다. 그게 나와 너의 차이야. 민재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친 그 시간들이 엄마를 제일 아프게 했단다. 그날 이후 지연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혼자 몇 번 왔다 갔지만 예전 같진 않네요. 저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제 존엄을 밟히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 저는 둘째 가족과 더 자주 만나고 남편과는 매일 동네 작은 공원을 걷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글쓰기 강좌도 듣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건 상처였지만 그 상처 덕에 저는 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참으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